예, 오늘은 교과서 새로운 단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오늘은 교과서 116쪽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북한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 목적도 보면 이 남북한이 같은 민족의 후손인데 이 분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더 잘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통일로 가자라는 이런 의미를 띄고 이렇게 북한에 대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가는 단어는 그 통일에 관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 116쪽에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통일의 의미에서 단원이 시작이 되는데 영화 한 편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영화 국제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뭐 4, 5년 전에 우리나라에 상영이 되어서 굉장히 흥행했던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에 보면 오른쪽 위에 그 국제시장의 영화 포스터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 꽃분이라도 있고 이런데 주인공이 그 연기파 배우인 황정민 씨가 되겠죠. 굉장히 좀 강렬한 연기를 많이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황정민이가 이 북한에 살면서 나중에 전쟁 중에 6.25 전쟁이 1950년부터 53년까지 3년간 진행이 되는데 그 전쟁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생이별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남북한으로 이 가족들이 이렇게 헤어지는 이런 비극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시장도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영화가 시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에도 보면 116쪽과 117쪽에 8컷의 영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하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에는 보면 6.25 전쟁 때 함경북도에 살던 덕순의 가족, 그래서 덕수가 이 그 남한으로 이렇게 전쟁을 피신하면서 이 아버지와 헤어지고 그 다음에 막순이 이 여동생도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산까지 내려와서 피난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고 거기서 온갖 고생을 노력한 끝에 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기반도 마련하고 가족들도 자식도 낳고 이렇게 생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영화 포스터에도 꽃분이네 가게가 있습니다만은 이 주인공이 한경민이가 나이가 들어서도 이 여동생 막순이가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까 이 가게를 계속 이렇게 장사와 관계없이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안에는 이런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화에 등장하는 주요 역사적 사건은 첫째는 그 6.25 전쟁 때 그 북한의 흥남부두 철수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그 PPT 화면에서 왼쪽 하단에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가 그 처음에 북한의 이 불의의 기습으로 낙동강 전선까지 내몰렸다가 다시 연합군이 들어오면서 압록강 두만강까지 진격을 합니다만은 이 중국과 소련의 참전으로 다시 후퇴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흥남부두에서 많은 민간인과 군인들이 이 배를 타고 이렇게 피신하게 되는데 여기 나오는 주인공도 이때 아버지와 여동생과 헤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사적 사건은 우리가 보면 이 주인공이 남한에 내려와서 경제적 기반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독일로 우리나라에서 간호원하고 강부들을 보내게 되겠습니다. 그때 그 당시 우리가 보면 1960년대 전쟁이 끝나고 경제 건설을 해야 되는데 이 우리나라에 자본이 없다 보니까 선진국가인 독일이나 이런 데다가 국가가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근데 그때 독일의 강부나 간호원들을 보내면서 이분들의 월급을 담보로 해서 나중에 국가가 돈을 빌리고 나중에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참 아픈 과거 경제적으로 참 어려웠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사건은 그 지금 PPT 화면에서 두 장의 사진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교과서 117쪽에 오른쪽 위에도 있습니다만은 이 1983년에
KBS 공영방송에서 주최했던 이상가족 찾기 방송이 되겠습니다. 이상가족 찾기 방송은 현재 그 기네스북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최장시간 이래서 기네스북에도 올라가는데 이거 다음 페이지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때 선생님도 TV 보면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고 전 세계가 이 한국을 주목했던 그런 사건들이 되겠습니다. 특히 KBS 본관 이 건물 벽에 뭐 주차장에 보면 가족을 찾아달라는 이런 문구가 적힌 종이로 도배가 되었던 이런 때가 되겠습니다. 특히 그 여동생 막순이하고 이 주인공 황정민인 오빠가 이렇게 상봉하는 장면 정말로 감동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영화를 통해서 보지만 앞에 있는 왕지 선생님은 실제로 1984년도에 그 방송을 보면서 이런 장면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PPT에서 오른쪽 밑에 있는 장면이 이 실제적인 그런 상봉 장면이 되겠습니다. 뭐 영화 속에는 주인공과 여동생은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고 이러지만 우리나라에 같은 남한에 살면서 뭐 차로 1시간, 2시간 거리에 있는 사람인데 가족인데 찾지를 못해서 그동안 20년 가까이 생이별을 하고 지냈던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다시는 뭐 이런 역사적인 아픔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일은 왜 필요한가? 이 도덕적인 타이틀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통일은 왜 필요한가? 그래서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통일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북한의 통일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맹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통일이 되어야 되는 합리적인 이유를 이렇게 따져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오늘날에는 남한 사회에 통일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으면 필요하다 아니다가 거의 반반씩 나옵니다. 현 상태에서. 그래서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이 단어는 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은 북한 이탈 주민과 통일을 공부했었는데 북한 이탈 주민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들을 봤을 때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인 이런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과 그 다음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 그들에 대한 편견이나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본론도 가보겠습니다. 118쪽의 1단계 1983년도에 아까 영화 국제시장에도 나왔던 그 이상가족 찾아주기 특별 생방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015년 10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KBS 특별 생방송 이상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이 등재되었다. 이 특별 생방송은 1983년 6월 30일부터 11월 14일 새벽까지 방송기간 138일, 방송시간 453시간, 그 다음에 45분에 걸쳐 진행되었다. 당시 10만 952건의 사연이 접수되었으며 연간 53,536건이 방송이 소개되어 1,189건의 이상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통계치가 나와 있는데 기네스북에도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세계 기록 문화유산으로도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랜 시간 생방송으로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참여한 인원 이런 그 다음에 그 세계 기록 유산이 된 이유는 그 밑에 생각 질문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기네스북에는 생방송의 시간으로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올라갔지만 세계 기록 유산으로 이상가족 찾기 방송이 등재된 이유는 세계 유일의 가족 그 이별과 그 다음에 가족 간의 상봉을 주제를 한 이런 생방송이기 때문에 이 역사적으로 가장 이 가족 간의 이 아픈 기록을 담고 있는 방송이다. 이래서 등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전쟁을 3년 동안 겪게 되었지만 그 뒤에 그 치유하는 과정에 이런 방송단체에서 이런 걸 노력을 하고 이런 부분은 참 의미 있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될 역사라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있는 통일을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남북의 통일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 등교하고 도덕 수업을 받고 그 다음에 체육 시간에 체육 수업을 하고 이런 거와 비교했을 때 남북 간의 통일 문제는 별로 우리 현실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첫째는 쌤이 생각에 남북 간의 통일은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문제와 유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 결혼에 관심이 없는 나이지만 결혼 정년기나 결혼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가장 큰 질문이 결혼을 해야 됩니까? 꼭 해야 됩니까?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면 결혼은 해서 후회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해서 후회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는 게 맞다라는 대답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도 보면 남북 간의 통일은 우리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러면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사실은 운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이렇게 거슬러 가면 이 한반도에 하나의 국가, 즉 단일 민족 국가가 있었습니다. 고조선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남한과 북한이 똑같은 민족이고 그 다음에 같은 풍습을 가지고 있고 사고가 비슷한데 이런 상황에서 분단이 되게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비현실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통일은 우리에게 운명으로 꼭 이루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고 노력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문제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이 분단된 것은 현실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해결하면 우리가 더 나은 삶을 꾸려갈 수 있기 때문에 꼭 통일이 되어야 된다. 자, 여러분 교과서 118쪽에 보면 우경이와 한이의 대화가 있습니다. 동화도 있군요. 자, 동화가 이제 주제를 던집니다.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근데 동화의 생각은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통일이 되면 세금도 더 많이 내야 하고 사회도 불안해질 거야. 통일이 되지 말고 지금처럼 남북한이 각각 따로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 동화는 아주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분단된 상태도 괜찮다. 그 다음에 우경이는 너는 평화롭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지금처럼 전쟁이 날까봐 불안해하는 사회가 좋아. 이산가족은 어떻게 하고? 자, 이 우경이는 군사적 측면과 인도적인 차원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측면은 남북이 분단돼가 군사적으로 대치하다 보니까 늘 불안하더라. 실제로 우리가 뭐 북한에서 이 군사적인 도발을 하게 되면 남한에 보면 뭐 라면이 많이 팔린 거라 막 이런 불안감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자, 그 다음에 한이는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가 커지고 인구도 많아질 거예요. 또 우리의 기술과 북한의 자원이 결합해서 일자리도 많아지고 더 잘 살 수 있어. 물론 이산 가족들도 만날 수 있고. 자, 한이도 통일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긍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측면이냐면 경제적이고 국가 발전적인 측면에서 통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나오는 세 친구의 이런 이야기가 우리나라 안에 통일에 대한 시각을 다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긍정적 측면에서도 보면 인도주의적 측면이 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통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에 가면 PPT 보겠습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통일. 질문이 하나 나와 있네요. 우리 주위에 북한의 흔적들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북한은 폐쇄적인 사회고 북한하고 교류가 없다고 하지만 북한의 흔적들이 우리 주위에도 지금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요즘은 남북 관계가 경색이 돼 갖고 관계가 안 좋아서 그렇지만 남북 관계가 좋을 때는 보면 이 북한 그 노래들이 이렇게 간간히 방송에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들 지금도 보면 남북의 창이라는 고정 그 채널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북한 사회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산 물건들도 우리 주위에 보입니다. 물론 지금은 바로 수입하는 게 아니라 중국 같은 국가를 경유해서 북한산 물건들이 들어오는데 뭐 나물이나 아니면은 또 이 한때 보면
물수건 같은 것들이 북한산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식당에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일상 속에 보면 이미 북한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다. 그럼 어쩌면 북한 사회 속에도 남한의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겠나. 문화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지만 뭐 2000년대부터 북한에서는 남한의 뭐 케이팝이나 이런 데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다른 모습으로 모습의 사람들과 차이를 느끼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도 지금 전 세계가 이 다문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가 다르지만 같이 어울려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북한과도 지금 1950년 이후에 많은 시간이 이렇게 분단되어 갖고 살고 있지만 차이가 있지만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다. 통일은 우리 바로 옆에 있다. 멀지 않은 시점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과서 119쪽에 3단계 보겠습니다. 이산가족 이야기. 이게 아까 그 국제시장 영화를 이야기하면서 이산가족 찾아주기 그 특별 생방송 KBS 1983년에 있었던 그 생방송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 나오는 거는 실제로 어떤 있었던 사연을 이렇게 실어 봤습니다. 그 국제시장 속에도 이런 사연들이 있죠. 거기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눈으로 빨리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형과 아우가 이렇게 헤어진 것 같습니다. 1번 만약 나의 혈육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면 어떤 기분일지 생각해보자. 일단 뭐 평생을 두고 마음의 고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슬픔이라든지 그리고 늘 기다림. 아까 국제시장 영화에도 보면 주인공인 그 아버지가 그 꽃분이라는 꽃가게를 문을 못 닫는 이유도 막순이가 언젠가는 찾아올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참 마음 아픈 부분이 되죠. 2번에 통일이 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을 평화로운 상태라고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쌤은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방에 LPG 가스통을 갖다 놓고 그 가스통을 가스가 들었는 상태에서 틀지 않는다면 평화로울까요? 당장에 뭐 가스가 폭발하거나 새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음이 늘 불안하겠지. 남북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통일을 하지 않고 남북 간이 현재 상태로 이 군사적인 대치 상태가 있는 한에서는 셈의 비유가 적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늘 군사적 대립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잠재되어 있다. 우리가 그 연평도에 북한의 서해안에 있는 해안포들이 200여 발을 쐈던 사건도 있습니다. 그때도 쌤이 뉴스를 봤지만 정말 내가 문경에 살고 있지만 그 뉴스를 보면서 가슴이 벌렁벌렁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연평도에 사는 주민들은 실제로 겪었던 주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전쟁이 곧 난다고 생각을 했었겠지요. 자, 그 밑에 통일 인식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이런데 2번에 보겠습니다. 우리 반 학생들의 답변을 토대로 우리 반의 통일 인식에 대한 통계를 내보자. 여러분들이 원격 수업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반적인 자료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통일 이미지, 통일하면 떠오른 거에 1위는 보통 전쟁, 군사적인 충돌. 그 다음에 2위가 뭐 이산가족, 3위가 국가 발전, 이런 쪽으로 이미지가 이야기될 것 같습니다. 통일이 꼭 필요한가? 필요하다라는 대답이 제일 아직은 많습니다. 통일이 필요한 이유 중에 가장 큰 내용은 우리나라가 통일한 이후에 강대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논리는 경제적인 부담입니다. 우리나라와 북한의 경제적 수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통일해서 괜히 북한의 경제적인 지원을 하다가 남한 경제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불안감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통일의 도덕적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그 교과서 120쪽의 위쪽 부분을 읽어보자는데 우리나라처럼 분단돼 있다가 통일을 한 나라들이 전 세계에 가끔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베트남, 월맹과 월남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이렇게 분단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가장
그 이상적인 모델, 통일을 한 나라 중에 가장 우리가 배워야 될 모델은 독일이다. 아까 이야기했던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전쟁을 통해서 공산화 통일이 되었고, 우리가 독일은 평화적으로 그 동서독 간의 합의에 의해서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었고, 그 다음에 민주적 국가, 자본주의 사회로 이렇게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배워야 될 부분이 되겠는데, 동독 출신의 독일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친구 만나는 것, 물건 사는 것, 말하는 것도 비밀 경찰이 감시하여 보이지 않는 감옥과 같았다. 동독 사람들은 통일과 함께 자유를 얻었다.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매우 소중한 것이다. 자, 동독은 공산주의 사회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어쩌면 남한과 북한이 통일하게 되면 북한에 살고 있었던 주민들이 방금 이야기했던 동독 출신의 독일인이 이야기하는 걸 똑같이 이야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서독 출신의 독일인은 2차 세계대전 후 폐허뿐인 서독을 우리는 부유한 나라로 만들었고 동독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아무도 죽지 않고 평화롭게 자연스러운 통일, 즉 어렵지만 가치 있는 일을 만들어낸 것이다. 독일인들의 자부심은 이 통일에서 대단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1989년 11월 9일 날 동독과 서독을 가로막았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집니다. 뭐 그때 선생님 뉴스 봤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사람들이 베를린 장벽에 막 몰려가더니 그 벽을 깨기 시작합니다. 벽을 깬 이유는 통일이 되고 나면 분단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하나의 기념품이 될 것이다 해서 사람들이 쫓아갔다 그럽니다. 근데 그 뒤에 들리는 에피소드는 동독의 국경 수비대들은 서독 사람들이 막 그 베를린 장벽을 깨뜨리니까 이거 총을 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상부에 보고하고 막 이런 난리가 났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보면 동독이 서독에게 우리를 좀 받아달라라고 했던 부분을 서독이 가감히 수용하고 이렇게 해서 1990년 10월 3일 우리나라는 뭐 개천절이 되겠네요.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그 분단돼서 통일된 나라 중에 또 하나가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도 남북으로 우리나라처럼 분단이 되는데 예멘은 두 번의 전쟁 끝에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통일이 꼭 돼야 된다. 이거는 뭐 인도주의적 관점이라고, 인간의 존엄성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인도주의적 관점, 휴머니즘적 뭐 이런 바탕 위에서 봤을 때 통일은 꼭 돼야 되겠다. 첫째는 북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다 이겁니다. 자유를 억압받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통일이 되게 되면 그들에게 자유를 줄 수가 있고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통제와 감시가 존재하는 북한 주민의 삶을 우리가 해소해 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인간적인 관점에서 통일이 되어야 되는 두 번째는 이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되겠어요. 특히 남쪽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언제 도발할지 모른다는, 그리고 왕치쌤도 강원도에서 군생활을 했지만 아들도 강원도에 군생활을 보내보니까 이 남북한 관계가 긴장돼가고 군사 도발이 있을 때는 이 비무장 철책지대에 근무하는 아들이 정말 걱정이 됐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화 연평해전이나 이런 데 보지만 이 대한민국의 건장한 청년들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전쟁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도 꼭 통일이 돼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남북한이 통일되면 남한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삶의 질적 수준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첫째는 남북한의 지금 이 군사 경쟁 속에서 막대한 군사비가 들어가는데 통일이 되면 이 군사비를 국민 복지에다가 투자할 수 있겠지. 그러면 우리나라도 1년에 막대한 군사비를 쓰고 있습니다만 이게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쓴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에 등교할 때 뭐 전기 자전거 중 하나는 국가에 다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학교에 다닐 수 있지 않을까. 대학은 전부 다 수업료가 면제가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보면 사회 간접 자본, 철도, 도로, 항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한 3, 40년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되고 나면 북한에다가 이런 사회 간접 자본을 구축을 해주면 북한 주민의 삶도 더 나은 삶을 꾸려갈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통일 국가인 한국이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강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으로서 이렇게 면모를 가지고 있지만 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남한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돈이 있고 기술이 있습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부존 자원과 값싼 노동력입니다. 이 두 가지를 결합시키면 전 세계 어디 내놔도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한반도가 물류의 중심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제적이고 무역이나 교통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만약에 남북 간의 통일이 되고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해저 터널이 뚫리고 이러면 우리나라는 그 극동아시아 지역에 물류가 흐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인천에 있는 국제공항이 보면 극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런 항공 공항 역할을 하는데 그런 비중들이 더 커지게 되겠죠. 단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그 자동차 제조 회사들 현대나 기아나 자동차 제조 회사들의 공장이 울산이나 뭐 이런 쪽에 바닷가에 위치해 있는데 그 이유는 자동차 수출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북한의 뭐 개성공단에 현대 자동차 공장이 들어선다 이러면은 북한의 값싼 노동력에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생산된 자동차를 열차에 실어서 그 동유럽을 통해서 이 서유럽까지 북유럽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 판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물류 비용이 훨씬 더 절약되기 때문에 자동차 경쟁력도 한층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동해안 영덕이나 울진 쪽에 가면 거기에 지나가는 국도가 7번 국도입니다. 번호가 7번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번 국도 달리다 보면 옆에 AH6이 적혀 있습니다. AH6이 같이 적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시안 하이웨이, 그래서 이 아시아를 관통하는 고속도로 6번 고속도로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에서 출발하면 중국으로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을 통해서 러시아까지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7번 국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번 국도를 탄다고 해서 우리가 러시아까지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중간에 북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하고 통일이 된다면 왕치스님 같은 문경을 출발해서 울진으로 가서 울진에서부터 AH 6번 하이웨이를 타고 러시아까지 이렇게 논수도보로 달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일이 필요한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평화의 실전이다. 아까 요거 이야기했던 부분이 좀 중복이 되는데 남북의 전쟁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가 있어서 평화를 얻을 수가 있다. 근데 이 남북이 통일하게 되면 얻는 평화는 이 한반도에만 평화가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극동아시아 지역의 평화, 더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죠. 이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관심거리 중에 하나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어디서 일어날까? 근데 군사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시점은 모르겠지만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으로 손꼽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한반도입니다. 그래서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가 예민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중국이나 그 다음에 지금의 러시아나 그리고 그 미국 같은 이런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세계대전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여기서 한반도에 통일이 온다 그러면 결국엔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교과서 121쪽에 마지막으로 3단계를 보면 다음 사진을 보고 통일이 필요한 이유를 각각 써보자. 그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그 통일을 이야기할 때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하루빨리 통일이 돼야 된다. 우리가 이제 추석이 다가오지만 고향이 북쪽인 사람들은 이 추석 명절에 고향을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도라 전망대나 통일 전망대 이런 데 가서 다가상을 차려놓고 북쪽을 향해서 절을 하는 분들도 가끔 있기도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백두산 관광인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백두산 관광을 갈 수 있는 통로는 중국을 통해서, 그래서 중국이 백두산 관광을 통해서
관광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참 안타깝지요. 우리가 사실 북한하고 관계만 좋으면 북한에다가 우리가 달러를 주고 이런 백두산 관광도 갈 수가 있는데, 자, 판문점은 그 여러분들이 아마 그 우리나라의 대통령하고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하고 만날 때 판문점을 봤을 겁니다. 여기는 군사 무기를 이렇게 배치할 수가 없어요. 포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거기 있는 이 유엔군 병사나 북한 인민군들은 건축만 소지하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 지금 보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 보면 이 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줄이 그어져 있는데 그 줄만 넘어가면 북한 땅, 우리나라 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노왕치 선생님은 이 판문점 견학을 갔었습니다. 그 사진에서 보이는 파란색 지붕 건물에 들어갔었는데, 요 건물의 반은 북쪽 땅이고 반은 남쪽 땅인데 건물 안은 남북의 경계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들어갔다가 이렇게 지금 거기 유엔군 병사 3명이 등을 돌리고 있는데, 요건 그 지금 사진 찍은 쪽은 우리나라 쪽이고 거기 큰 건물을 보이는 건 북쪽 건물입니다. 근데 거기에 파란색 건물 안에 들어가면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부러 북쪽 땅까지 이 가까운 그 창가로 가봤습니다. 가서 바깥쪽을 이렇게 창문을 보는데 인민군 병사도 안쪽을 보다가 선생님하고 눈이 딱 마주쳐 깜짝 놀랐어요. 인민군 병사와 왕치 선생님 얼굴이 한 30cm 거리도 안 되는데 유리를 하나 두고 마주했던 그런 놀라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게 남북의 분단에 대한 거는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겠죠. 겪어보지 않은 부분인데 우리나라만 겪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통일이 꼭 돼야만 우리가 사는데 남북이 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군대 가기 전에 통일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또 왕기쌤의 작은 바람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